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지가 한 3일 됐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영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경고를 받는 바람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3일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면서, 또한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한 걸 새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탁 여러분께 잘 안 드리죠. 가끔 한 번씩 드리기는 하는데, 오늘은 꼭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에 많이 주장을 해왔던 TV조선이라는 이 방송사가 많은 시청자들의 의견과 또 응원과 이러한 것을 외면한 채 자기들의 어떤 독단적인 시청자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총체적인 난관에 빠진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보면은 처음 참가자 모집 때부터 탑7이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느 한 분야도 깔끔하고 매끄러운 곳이 없었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하고 참 시청을 거부를 하고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탑7에 결정이 된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시청자들의 현명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제작진에 대한 어떤 지나친 개입, 자기들의 짜여진 그 기획 틀에 맞추어서 보여진 쇼에 불과했다. 어떤 참신하고 멋있는 어떤 그런 경연이 아니라 짜여진 틀에서 맞추어진 쇼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시청 거부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발달되어지는 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 사회적으로 장차 엄청난 문제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방송사의 잘못된 모습들이 아마 이것을 저해하지 않을까, 나쁜 쪽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늘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서혜진 그 예능국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또 TV조선 당국도 그렇고 이 시청자들이 수많은 댓글과 또 민원과 모든 것을 했지만은 사과의 뜻조차 한마디, 유감 표명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함수원이라는 이 사람이 아내의 맛,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하차를 하게 되었죠. 하차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엄마와 또 아이와의 관계,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말 사회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러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사랑의 콜센터 이 부분도 보면은
그 탑6와 탑7이 합동으로 진행을 해서 지난주에 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시청자들의 항의와 시청 거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뚝 떨어졌죠. 10.1인가 그렇죠. 그렇게 뭐 보통 탑6가 할 때와는 탑6가 할 때는 15%, 17% 뭐 이렇게 근 20%에 가까운 시청률을 이루었는데 완전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물론 최고 시청률은 기록은 했지만요. 타 방송사에 비교를 했을 때도 그러나 그만큼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내일은 국민가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은 아직까지 확실한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보면은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고, 또 이 탈락했던 14 준결승에 올라가서 14인 중에서 거기에 또 탈락한 사람 중에 또 몇 사람을 또 그 함께 고정 출연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죠. 자, 탑7의 사람이 이런 모든 예능 프로에 이끌어가기에는 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탈락한 윤태와 또 황우림, 강혜연 이런 사람들을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래, 니네들이 지난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제 다 들통이 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탑6 같은 경우에는 그 6명을 해도 지금까지 잘 시청자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지내왔는데, 이 탑7은 왜 탈락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함께 출연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볼 때 저는 바로 지금 현재 탑7으로서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 데는 그동안에 있었던 심사 마스터들의 어떤 그 자질 부족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탑7 중에 과연 스타가 누구냐. 정말 전체적인 그 현재 가수들과 이 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진양이 지금 몇 주째 3주차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1위와 2위 차이는 엄청난 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탑6 중에서는 영웅 영탁이 1, 2위를 다투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거는 지금 현재 탑7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는 전부 10위권 밖으로 다 밀려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모든 것이 진행 과정이나 또는 뭐 어떤 마스터들의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특히 이 박선주라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이 박선주라는 사람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칭 그 호랑이 심사원이라 이런 애칭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비판하는 쪽에만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 외의 것들을 가지고 심사하는 그러한 모습. 얼굴이 예쁘다, 뭐 사랑해요, 이게 어떤 심사입니까? 그리고 또 작곡가라고 하는 조영수 작곡가, 이 작곡가면 작곡가답게 그 출연자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참 잘한다. 이 부분은 정말 어느 누구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갖고 있는 능력이다.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은 더 멋진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심사가 돼야 되고, 장윤정 같은 경우에는 탑7에 들어간다, 탑5에 들어간다. 이게 심사입니까? 점수도 몰아서 주겠다 하면서 태연이한테 모든 것을 혼자 점수를 지적해서 주고, 그 말과 모든 게 맞지 않고 엉망진창. 다른 가수들은, 다른 마스터들은 또 거기에서 무대 위에서 심사위원 자리에서 난리를 치고,
이런 그 잘못된 심사 내용과 과정 모든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어떤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중간에 버럭 박명수 속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박명수 씨는 그 개그계 일하면서도 음악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한 두 번, 세 번 얼굴을 비쳤나요? 그래 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리고 또 진성님도 중간에 보이지 않았고, 자,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제작진의 어떤 독단적인 계획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간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진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죠. 그러면은 이런 참 점잖은 분이 중간에 뭐 일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박명수 씨도 그렇고 진성 씨도 그렇고 모두가 어떤 제작진의 일방적인 진행에 있어서 그게 개인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아서 그런 도중 하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얘기들을 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이러보면은 하나씩 모든 게 다 그 조합에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T조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이유가 제작진의 무모한 어떤 계획과 또 추진, 이런 데에 대한 참가자들, 출연자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시청자들을 외면한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들 따라와 이렇게 강조하는, 시청자들을 부하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은 시청자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T조에서 이끌어온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나. 그럼 지금 앞으로 이 사랑의 내일은 국민가수다, 이거 4월 달 아직 확실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국민가수다, 그 다음에 내 딸 하자, 이것도 이제 여태까지 뭐 물론 원인은 다른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성공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제 첫 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시청률이 나올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어떤 경연이든지 이 경연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무대를 즐겁게 해주고 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고 감동을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은 뭐 그냥 노는 거죠. 노는 거.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몇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요즘 보면은 노래는 둘째고 전부 뭐 노는 중심, 오락 중심. 물론 뭐 예능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는 붙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래를 듣고 부르고 하는 목적이 우리가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또 즐겁고 또 그래 맞다, 노래가 트롯은 네가 노래가 인생이야, 내 인생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이런 어떤 되새김도 하면서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그게 바로 트롯이고 또 트롯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고 삶이 트롯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감동과 감성은 전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냥 왔다 하는 어떤 놀자판. 이거는 우리 연령층으로 볼 때 50대 이상이 되면은 이런 쪽은 외면하지 않을까. 조금 젊은 층에서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어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50대가 넘어가면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든지 그 노래에 감동을 하고 또 빠져드는 것은 바로 그 노래가 갖고 있는 내용과 그 감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특히 우리 유진양 같은 경우에 노래를 할 때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감탄하고 하는 것은 바로 유진양이 갖고 있는 그 목소리의 특성과 또 그 주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유진양을 응원하고 그만큼 팬들이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영웅, 영탁 이 두 가수들은 보면은 무대에 노래 나올 때 그냥 들고 나오지를 않고 참 준비를 많이 해서 들고 나오는 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왔던 탑7 이 사람들은 보면은 노래 박자 틀리죠. 음정 틀려. 이거는 그냥 뭐 무대에서 그냥 갖다 누구든지 그 정도는 부를 수 있는 그 정도 무대와 그 정도 마이크와 그 정도의 음량 시스템이라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무대를 볼 때는 노래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특히 이 TV조선에서 일방적인 시청자 의견을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충분히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 방송을 계속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보니까 제가 늘 지적하고 여러분들 앞에 시청 거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씩 표가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 주고 주신 그 표시가 난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방송이라는 곳은 사회적으로 어떤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된 보도를 하는 것이 생명인 방송인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아빠 찬스 뭐 엄마 찬스, 타 방송사에는 보니까 엄마 찬스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타 방송사는 제가 많이 보질 않아서 확실한 평가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보니까 엄마 찬스가 있었고 아빠 찬스가 있었고 또 뭐 제자 찬스가 있었고, 이런 찬스 활용 이런 것도 안 되겠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많았죠. 너무 노출된 의상이 심해서 사회적인 시청자들에게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안 가면은 TV조선에서도 많이 개선된 모습, 또 우리가 바라야 될 건 새봄이 되었는 만큼 이런 T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 너무 튀려고 하지 말고 시청률에만 목매이지 말고 그래도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프로를 만들어줬으면 시청자들이 외면할 수도 없고 보지 말래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를 좀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탑7 이 친구들이 타 방송사의 아는 형님이라는 이 프로에 출연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자신의 방송에서 어떤 프로에 나가서 그걸 해야 될지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탑6, 기존 탑6가 있으니까 탑6와 함께 하자니 무대가 너무 산만하고 따로따로 하자니 편성을 하자니 주간 편성 내용 자체가 너무 방송 규약에 어긋나고, 그러니까 예능 프로가 종합 편성해서 총 몇 프로 편성해라라는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나면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타 방송사에 출연을 시키고,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수로 노래로서 승부를 해야 되고 대중에게, 시청자에게 어필을 해야 되지, 내가 개그를 잘하고 오락을 멋있게 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깜짝은 되겠죠. 그런데 가수는
말 그대로 멋진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그 가수의 생명이 길다라는 것, 영원히 시청자들의 가슴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옛 그 가수들도 돌아가신 가수들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노래를 부르고 기억하는 것은 왜 계십니까? 그분의 노래가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되지, 개그를 잘하고 뭐 오락 프로에 잘한다고 그게 물론 그렇다고 뭐 CF 들어오고 이렇게는 하겠죠. 그러나 진정 가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나훈아 이미자님이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죠. CF도 잘 안 하죠. 오직 뭐 합니까? 물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수는 노래로서 승부 좀 해달라. 정말 준비되지 않은 노래는 무대 위에 올리지 마라. 그러면은 영원히 우리 시청자가 외면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TV조선이 정신을 차리도록 올바른 예능을 시청자들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